오늘부터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역시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 중 하나인 고려대 의료원이 일반 외래 진료과 수술 주 1회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빅5 병원 중 2곳과 고려대 의료원 또 국립경상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오늘부터 주 1회 휴진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빅5로 분류되는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이 주 1회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삼성서울병원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진료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의 휴진은 강제 사항이 아닌 교수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들은 응급 중증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은 기존처럼 유지를 하겠다는 계획이긴 한데 휴진이 확대가 된다면 의료 공백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이 크진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형 병원 셧다운으로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됐습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전한 오늘 현장 분위기에 따르면요. 일단 이 셧다운 첫날인 오늘은 일부 이들 병원 교수들의 실제 휴진 참여율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훈 기자 나와 계시죠? 오늘 진료를 중단한 병원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려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는 계속 보기로 한 데다 실제로 외래 진료도 정상적으로 하는 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도 지난 26일 휴진하기로 했지만 진료와 수술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각 병원은 전체 셧다운이 아닌 개별 휴진이고 사전 조정이 됐다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 환자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봐준다고 안내를 받아 걱정을 덜었다면서도 기존에 보던 환자가 아니면 보지를 않으니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세브란스병원, 고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하루 휴진에 나서고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합니다. 오늘까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확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심의 의결 절차가 끝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만큼 이후 의료 개입 반발이 거세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실제 휴진에 따라서 피해가 이제 크거나 아니면 혼란이 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휴진 첫날이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 되풀이 될 경우에 그 피해와 혼란 더욱 커질 가능성 남아있기는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특히 이 환자들의 불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 빠른 치료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이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들의 불안감이 크게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당장에 의료 대란은 없다 하더라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당장 치료를 받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 식도암을 앓고 있는 60대 한 환자의 보호자는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오늘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가 됐다. 이 병원에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또 그 사이 암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느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에서는요.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 1회 수술과 또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이 공감대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생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단체에서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윤석열 이재명 회담의 결과가 앞으로의 의정 갈등 진전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충분히 여론에 압박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192석을 얻은 야당의 리더가 야권의 리더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던 만큼 정부 정책에 아무래도 힘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계가 우리 테이블에 나와줘야 합니다. 의협회장은 정치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공의료만큼 정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개입합니까? 이거는 자칫 얘기하면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주는 게 서로 간에 이거는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치권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이나 의료개혁에 찬성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두 분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견의 합의를 봤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의사단체들은 원점 재검토, 그 내용 중에는 1년 유예,
사실상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요. 테이블에 나와서 실제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에서 의대 증원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형식이 정부 특별위원회 참여가 됐든 아니면 국회 공론화특위가 됐든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하다 보면 틀림없이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의사단체들은 이 국민들의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상황으로 계속되면 결국 이 책임의 모든 비난은 의사단체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